뉴욕 증시가 새해 첫날 큰 폭의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제조업 지표가 예상을 넘는 수준으로 호전된 데다 에너지 상품주가 오르면서 다우는 1.5%나 급등해 1,500선을 넘겼습니다. 유럽 증시도 새해 첫 거래일을 1.5% 이상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유럽 안팎의 제조업 지표 개선과 달러화 약세에 따른 상품주 강세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은행주도 상승에 일조했습니다. 유가도 급등했습니다. 달러가치 약세와 함께 미국 제조업 지수 호전으로 경기 회복 기대감이 크게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2월 인도분 WTI는 2.7%나 올라 배럴당 81달러 51센트에 마쳤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2,700억 달러에 약간 못 미치며 월간 기준으로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 11월 사상 처음으로 2,700억 달러를 넘어선 지 한 달 만에 다시 이 수준으로 내려온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마켓의 최린아입니다. 새해 첫 거래일 뉴욕 증시가 쾌조의 스타트를 보였습니다. 다우가 1.5% 가까이 오르면서 1,583을 기록을 했고요. 나스닥이 플러스 1.7%, S&P 500도 1.6%씩 올라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평균적으로 15개월 내지 16개월 내 최고치로 마감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달러화가 약세를 보여서 원자재 가격이 올랐고요. 제조업 지표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또한 주요 종목들에 대한 매수 추천도 잇따랐는데 보다 자세한 새해 첫 거래일 글로벌 증시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출발이 아주 좋은데 먼저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감 상황 먼저 들어보죠. 예, 지금 다우지수 이제 연중 1월 첫 거래일부터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다우지수는 1.5% 상승한 1,583포인트대,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또한 1.6%, 1.73% 상승을 하면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상승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다우지수 연중 최고치 갱신을 하는 모습을 52주 최고치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600선 부근까지 돌파하는 모습 또한 보여줬었는데요. 결국 다우지수 1,600선을 안착하지는 못했지만 1.5%대의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내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 장중 1,600선을 돌파하는 모습 또한 보여주었었지만 결국 1,600선을 안착하지 못하면서 1,580선에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중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상승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 일중 흐름 차트인데요. 다우지수 장 초반부터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의 상승 랠리 기대감을 내놨었습니다. 결국 지금 ISM 제조업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온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상승 추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다우지수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 흐름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 보이면서 장중 1,600선 내 부분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장막판 시장에서의 차익 매물 욕구 또한 커지는 모습 속에서 상승폭을 소폭 축소하긴 했었지만 1.5% 상승한 1,580선에 장 마감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차트가 굉장히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에서 내놓았던 제조업 지표 개선에 이어서 개장 후에 발표된 뉴욕, 즉 미국에서의 제조업 지표도 상당히 좋았더라고요. 예, 지금 ISM 제조업 지수가 시장에서의 가장 큰 상승 모멘텀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2월 ISM 제조업 지수가 5개월 연속 하향세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월 53.6보다 상승한 55.9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4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상승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미국 증시의 이러한 흐름과 함께 중국 증시 등 여타 다른 증시의 구매자 지수 또한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12월 PMI 지수는 56.1로 2004년 4월 이래 최고치를 갱신했었고 영국 12월 PMI 지수 또한 54.1로 25개월 내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시장에서의 주요 국가들의 지금 구매자 지수 등 주요 지표들이 계속 개선세를 나타내는 모습 속에서 시장에서의 안도감으로 인한 상승 랠리를 이끌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그리고 중국, 영국의 제조업 지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위축과 확장을 가르는 50을 모두 상회하면서 계속해서 경기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일단은 뉴욕 증시의 큰 보탬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표가 제조업 지표만 발표가 됐었던 것이 아니죠. 건설, 주택 관련 지표도 나왔는데 건설 경기는 부진했던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예, 지금 11월 건설 지출은 마이너스 0.6으로 6%로 나타나면서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0.2%를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11월 미국 건설 지출의 주택 및 상업용 부문의
악화 영향으로 인해서 7개월 연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지금 이러한 건설 지출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 보이면서 부동산 관련 업종들 그리고 부동산 ETF들은 약세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주택가 상업용 모기지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금 또 재차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택 시장 자체가 경기 바닥을 찍고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보다는 상업용 모기지론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업종들이 계속적인 강한 랠리를 이끌어왔었고 지금 시장에서 부동산이 바닥을 찍고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 속에서 단기적인 조정 국면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을 받으면서 11월 건설 지출은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지만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건설 경기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새해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일단 투자자들이 애써 이 건설 경기가 부진한 것을 좀 외면하려고 했던 심리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거나 건설 경기는 부진했지만 제조업 지표가 좋아서 뉴욕은 올랐는데 호재가 이것 외에 또 있더라고요. 주요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 상향 소식들도 들리던데요. 예, 지금 주요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또 상승 랠리를 주도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됐었습니다. 지금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모건 스탠리에 대해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고 제서벤 라몬트 같은 경우에도 보잉에 대해서 매수 의견으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로버트 같은 경우도 인텔에 대해서 시장 수익률 상해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 모건 스탠리의 올해 이익이 주당 3.5달러를 상회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으면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4% 이상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결국 지금 기술주인 인텔 같은 경우도 투자 의견 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스닥 관련 업종들 또한 강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인텔에서의 승수로 인한 호재가 되고 있는 AMD 같은 경우도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텔과 함께 AMD 또한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형 은행주인 모건 스탠리 그리고 기술주를 대표할 수 있다라고 알려진 인텔 그리고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 이렇게 굵직굵직한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또 호재가 됐었군요. 자, 이렇게 제조업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니까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품주 쪽도 좀 들썩였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상품주들의 강세 또한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미국, 중국, 영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PMI 지수 또한 계속적인 개선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 달러의 약세 또한 이러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금속 관련 상품주들 그리고 에너지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요. 알코아, 맥모란 그리고 베리골드, 엑슨모빌, 쉐브론 같은 이러한 업종들 또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지수 대형주였던 이러한 원자재 관련 업종들이 지수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경기 민감주인 캐터필라,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끄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상승 랠리를 이끌어왔었는데요. 다우지수가 10,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찾고 있는 가운데 달러 약세 기조로 인한 원자재 관련 업종들의 강세가 시장에서의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달러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됐을 경우에 다우지수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달러 약세 기조로 전환됐을 경우 다우지수가 다시금 원자재 관련 업종들을 중심으로 한 상승 랠리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달러 강세 기조가 이어져 나가기보다는 달러 약세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가운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원자재 관련 업종들의 흐름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 업종들의 움직임과 다우지수의 움직임을 같이 염두하시고 체크 포인트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조업 지표가 좋아서 경기 회복 기대감에 달러화가 약세를 보여 원자재 쪽이 많이 좀 움직였던 것 같은데 유가와 금값 쪽도 한번 챙겨보죠. 금값은 달러 약세 때문에 7주의 최저치에서 반등을 했다고 하고 유가는 또 2% 이상이나 급등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예, 지금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었는데요. 달러 약세 기조가 유가와 금값에는 계속적인 호재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달러 강세 기조로 전환된다는 이야기와 함께 금값은 계속적인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 달러 약세로 인해서 금값은 2% 상승한 온스당 1,118.30달러의 장 마감을 했었고 유가 또한 2.7% 상승한 81.51달러의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 중국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폭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지금 원자재 특히 석유 관련 석탄 업종들이
석탄 업종, 석유 그리고 가스 관련 업종들이 계속적인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요가 그만큼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면서 유가의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유가 상승 주도와 함께 달러 약세 기조 또한 이런 유가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과 함께 금값 또한 2% 상승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경기 회복이나 이러한 부분보다는 달러 약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금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계속적인 금값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009년도 금 가격은 연중 24% 상승하면서 9년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과연 2010년도에도 계속적인 이러한 상승 추세를 이끌어 나갈지 여부는 달러 약세 기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달러 약세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는 77.46에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금값, 유가 모두 급등을 했군요. 자, 11월 미국의 건설 지출이 앞서서 7개월 연속 지금 감소세를 보였다라고 부진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때 또 때마침 주택시장 부진이 미국 경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다면서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 앞서 미국 건설 지출이 감소세가 예상치보다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RDQ 이코노믹스인 존 라이딩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를 침체로 접어들게 하는 것은 주택시장이었고 다시금 또 이러한 주택시장이 시장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라는 언급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런 주택용 건설 그리고 차압 물량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서 주택 경기가 단기간에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주택시장이 시장에서의 부담감으로 나타날 수 있고 다우지수 또한 1500선을 돌파한 만큼 1500선에 따른 시장에서 오버슈팅에 대한 차익 매물 욕구 또한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확률은 높다라는 게 주된 코멘트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얘기였습니다. 주택시장 부진이 미국 경제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또 저명한 노벨상 수상자인 폴 크룸쿠먼 교수 역시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을 다시금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이제 폴 크루먼 교수 같은 경우에도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이 30에서 40%라는 이야기를 내놨었는데요. 결국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시장에서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한 인위적인 유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에서의 상승 랠리를 주도했던 만큼 미국 경제가 출구 전략으로 다시금 시장에서의 방향성을 바꿨을 경우에 시장에서 이러한 것들로 인한 모기지 금리 상승 그리고 주택 가격 하락, 주택 판매 감소로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연쇄적으로 충격을 받으면서 시장이 우려감이 커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미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로 인한 단기적인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에 따른 단기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다우지수가 계속적인 얼마나 더 상승 추세를 이끌어 나갈지 여부 그리고 미국 경제가 얼마나 더 빠르게 그리고 보다 완만하게 회복세를 이어져 나갈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충격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해 첫 번째 뉴욕 증시에서 다우가 1.5% 정도 오르면서 1500선을 넘겼습니다. 사실 지난해 마지막 거래를 1% 정도 하락하면서 끝냈기 때문에 좀 출발이 좋았으면 반등했으면 했는데 일단 반등에 성공을 했단 말이죠. 2010년 일단 출발이 좋기 때문에 전체 증시도 참 분위기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들게 하는 대목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까? 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서의 주택 그리고 이제 11월 제조업 수주의 발표가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11월 제조업 수주 같은 경우 시장 예상치인 0.5% 그리고 11월 미결제 주택 매매 건수가 얼마나 나올지에 따른 예상치가 마이너스 3%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이러한 부분을 예상치를 상회할지 여부에 따라서 미국 다우지수가 1600선의 안착 여부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예상치와 부합할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뉴욕도 분위기가 좋았지만 유럽 쪽도 출발이 괜찮았다고 들었습니다. 영국의 제조업 지표도 개선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이제 영국의 제조업 지수 또한 좋은 모습 보이면서 지금 유럽 증시 또한 강세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은행과 원자재 업종의 강세로 인한 유럽 증시 또한 강한 상승 흐름을 이끌어 나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은 이러한 모습 속에서 3대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3대 국가 모두 1.5% 이상의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장 마감했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1월 달 첫 거래일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만큼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은 1.6%, 독일은 1.5%, 프랑스는 2%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벤 버냉키의 초저금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언급이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내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유럽 증시 또한 계속적인 미 증시의 상승 추세 랠리와 함께 계속 같이 동반 상승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미 증시의 움직임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서 유럽 증시의 움직임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계속적으로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010년 새 첫날 글로벌 증시는 일단 기염을 토했습니다. 뉴욕, 유럽, 그리고 금값, 유가 할 것 없이 상품 가격까지 모두 일제히 오르면서 끝이 났는데요. 어제 우리 장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았는데 이제 이틀째 거래일에 접어들게 되는 우리 증시도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전망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홍제지점 최일종 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일종입니다. 네, 어제 우리 코스피가 아주 산뜻하게 출발해서 1700선에 육박하면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전일 제가 증시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은 오히려 강세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 이제 핵심이 됐던 부분은 이제 경제 지표 부분인데 공급관리협회 ISM 제조업 지수가 55.9를 갖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2006년 4월 이후에 최고치를 이제 달성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은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이제 미국의 어느 정도 자신감이라든가 기대 심리가 연초 랠리와 함께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 전일 순매수 흐름 상당히 좋았습니다. 2천억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의미 있게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 순매수에 대한 의미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이후로 또 꾸준하게 유입된다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먼저 작년 우리 증시, 미국과 유럽 증시 3분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 동반 평승을 이제 우리 증시가 못했는데요. 3분기 실적에 대한 고점 논란과 4분기 이후에 둔감해지는 실적에 대한 우려로 글로벌 증시와 좀 디커플링이 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분기 실적 둔감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요인이 이제 환율의 하락이 실질적인 기업의 이익의 감소 이러한 것으로 이제 지목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4분기가 마감된 현 시점에서 환율의 불안 요소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의 하락이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점이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의 예상은 환율이 1,100원 이하로 하향 이탈할 것으로 전망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4분기 1,150원대로 선방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환율의 하락에 의한 기업 이익의 급격한 훼손 역시 없었다라고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기업들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효과, 그리고 외국인 시각이 핵심 주도 업종, 3분기의 핵심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전자, 운수장비, 철강 금융 쪽으로의 연속적인 랠리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월 효과에 의한 추가 랠리도 충분히 가능하게끔 하는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오늘 우리 증시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외국인들 순매수 확대가 이어지고 프로그램 순매수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점진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오늘 변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2010년에도 우리 증시를 사랑해줄까 했는데 역시나 일단 첫 거래부터 유가증권 시장에서 2천억 넘는 순매수세를 일단 보여준 것이 긍정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4분기 실적도 나올 테고 때문에 실적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어제 해주셨지 않습니까? 또 수급도 챙겨야 되고 어제 또 보면 증권주도 많이 뛰었단 말이에요. 좀 종합해서 투자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핵심 업종에 대한 접근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식 편입 비율을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전략을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일 강세를 보였던 시장 주도 업종이 전기전자 업종과 금융업종, 건설, 철강 업종이 강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업종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로서의 그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악재에 대한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된 만큼 해발 악재가 없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러한 전략은 유효하겠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증시의 강세 업종이 전일과 같이 같은 그러한 업종일 것이고요. 이러한 판단은 작년 4분기 실적 우량 업종과 그리고 3분기까지의 실적 호조 업종 이후에 나타나는 조정 업종, 이러한 업종이 핵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종에 대한 매수 전략은 계속해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상승 흐름이 수익률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상황이니만큼 종목 매수 이후에 보유 기간을 일주일 정도로 잡는 것이 좋겠고요. 코스닥 쪽이나 중소형 실적 우량 종목들 접근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개념의 그 매매를 충분히 하셔도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아울러 연초이니만큼 정부의 정책적 테마주 이러한 쪽에 관심을 두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은 크라우드 컴퓨팅 테마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 테마에 대한 수익률 게임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판단하고 오늘의 투자 전략 적극적인 매수 전략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기본적으로 거의 4%씩 올랐던 증권주에 대한 투자 전략도 좀 궁금한데요. 네, 오늘 엣지 종목으로 대우증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증권주가 그동안의 힘을 이렇게 받지는 못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지수 대비로 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의외로 이제 연초 랠리와 함께 증권주에 대한 기대 심리가 모멘텀화되면서 상승 모드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증권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 11연속 러브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11연속 샀다라는 거는 저점 매수로 계속해서 담아놓겠다라는 판단이고요. 특급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신년 효과입니다. 그래서 상승 분위기 증가가 이제 원인이 될 것으로 이러한 그 증권주에 대한 기대 심리는 계속해서 증폭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전일에 장대 양봉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이 이제 첫 번째 상승의 시작이다라고 봤을 때는 이러한 모멘텀이 연초 랠리와 함께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21,100원의 종가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25,500원 부분에서의 그 저점 매수 그리고 오늘 시초가 이후부터 나타나는 흐름 이런 쪽에 이제 어느 정도 매수 가담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목표 주가는 1차 목표가 23,000원 정도 선에서 이제 형성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랠리가 충분히 이어진다 이러면 24,000원에서 25,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현 구간 자체는 저점 부위이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바닥권에서 21선을 돌파 시도한 이후에 안착 시도 그 다음에 나타나는 랠리 성격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손저가는 좀 널널하게 보겠습니다. 19,800원 정도 수준으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주 중에서도 대표 종목인 대우증권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동양종금증권 홍대지점 최일종 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첫 출근일이었던 어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의 육해공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대규모 지각 사태는 물론이고 물류 이동이 멈춰 산업계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국정연설에서 올해 우리 정부는 일자리 정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즉각 국가고용전략회의 구성에 착수했고요. 국무회의는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예산의 조기 집행을 의결했습니다. 국내 시중은행 간 인수합병 작업이 대폭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올해 금융계 핵심 화두라 할 수 있는 우리 금융지주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다른 은행과 합병하는 쪽으로 민영화 방식의 가닥이 잡혔다고 하네요. 정부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연대보증 부담을 완화하고 패자부활제 일몰 시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오는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죠.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지자체별로 1월로 앞당겨집니다. 또 청년 인턴 또한 1월 초에 가능하게 할 예정인데요. 연초 고용 한파 여파로 정부가 재정 일자리 사업에 탄력을 붙인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세한 움직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 진행합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뉴스의 중심에는 기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에 어제 기상 관측 이래 최대 눈이 내렸다고 하는데 어제 밤에 또 좀 잦아드는가 싶더니 새벽에 또 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관측사상 최악의 폭설이 내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현재 서울 곳곳에서 눈발이 날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기상청이 밝혀진 내용인데요.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이 낮은 눈구름이 지금 서울을 지나가면서 곳곳에 산발적으로 눈발을 날리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출근길 대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기상 관측상으로 나타나는 눈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0.1cm 이상이 쌓여야지 이제 적설량으로 기록이 되는데 네. 오늘 내린 눈은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이제 기상청은 밝히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하 10도가 넘지 않습니까? 이런 네. 강추위에 지금 전날 내린 눈이 얼어붙고 있고 그 위에 지금 다시 또 눈이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서울 시내 곳곳에서 차량이 사실상 이제 마비 상태에 지금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지금 도로가 얼어붙어서 좀 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좀 시민들께서는 좀 많은 부분 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게 현재로서는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나 버스도 현재로서는 안심을 할 수 없죠. 되도록이면 좀 지하철을 이용하는 그런 좀 시민들의 협조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상당수 시민들이 지하철과 좀 버스에 몰릴 것으로 좀 내다보고요. 이제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좀 지하철 배차 시간을 좀 앞당기는 방안이 현재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여기 또 시내버스 감축 운행 조치도 현재 지금 해제하고 있고 택시 부재도 오늘만큼은 해제하겠다는 소식이 현재 들려와 있습니다. 네, 눈이 너무 많이 와서요. 청담동 일대에서는 스키 타는 시민도 재밌게 아주 동영상에 담긴 장면이 또 유포돼서 아주 네티즌들을 즐겁게 했던 그런 어제 하루였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희 또 상암동 지역에도 스키 타는 또 시민이 있을지 말입니다. 어쨌거나 이 시민들이 스키라는 부분은 참 재밌게 우리가 또 즐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지만 많이 또 불편하셨을 줄 압니다. 오늘 아침도 또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산업계 피해도 지금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물류 쪽의 업체들의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이 대란이라는 말이 좀 이렇게 맞는 말 같습니다. 지금 폭설로 전국의 교통이 마비가 되면서 특히 이제 산업 전반에 이 피해가 속속 이제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이제 폭설로 김포공항이 마비가 됐는데 현재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는 왔습니다. 하지만 네. 아직까지도 그 항공운항의 그 여파가 남아 있어서 현재까지도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비행기들이 좀 이륙에 있어서 지장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현재 들려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전국 각지의 도로가 마비가 되면서 현재 이제 육로운송 의존도가 높은 이제 물류업계라든지 또 홈쇼핑 업계, 또 온라인 쇼핑몰, 또 화학이나 정유 업계 역시도 좀 큰 타격을 빚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이제 수출업계의 경우 이제 육로 운송이 멈추면서 이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공항과 항만까지 가는 이 트럭 운송이 막히면서 이 수출품 납기에 큰 지장이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 또 이제 정유 업종에서도 이제 물류난에 따른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국내 주유소들이 대부분 이 탱크로리 차량의 운송을 의존하고 있는 탓에 이 재고가 바닥날 경우 꼼짝없이 주유소 문을 닫아야 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다행히 이제 어제와 오늘 시민들이 자가용 이용을 이제 많이들 안 하시고 있기 때문에 주유소를 찾는 차들이 많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현재로서는 또 오늘 내일 또 크게는 모레까지도 좀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예상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피해가 컸던 분야 다름 아닌 이제 물류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이제 국내 최대 이 화물철도 기지인 의왕 컨테이너 기지 같은 경우 물동량의 10% 가량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소식이고요. 여기에 있어서 이 물류업계 중에서도 홈쇼핑 업계라든지 택배업계 같은 경우 어제 사실상 이 영업이 중단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지경입니다. 인천항 같은 경우 하루 종일 어제 같은 경우 하역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소식입니다. 택배업체들 어제 상당 부분 배송을 하지 못했고요. 또 일부 홈쇼핑 업체들 같은 경우 이 방송 시간에 제품을 제때 가져오지 못해서 이 생방송을 취소하고 재방송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해프닝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상황은 나아지는 모습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현재
산업계의 피해도 계속적으로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7시 33분 현재 저희 이슈의 마켓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방송이 아닌데 말이죠. 우리 이 기자는 오늘 아침에 어떻게 출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궁금한 것이 이제 오늘의 날씨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각각 어떤 그 곳곳에는 뭐 눈발이 날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뭐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적어도 눈이 계속 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모레 날씨까지 지금 점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뭐 현재 날씨만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 곳곳에 약하게나마 눈발이 날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기온이 이제 영하 11도, 10도를 오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내가 꽁꽁 얼어붙어서 뭐 차들이 뭐 거의 기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눈 소식이 더 이상 예고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좀 기상 소식에 좀 촉각을 좀 귀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서울은 일단은 하루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현재 기온이 영하 11도고요. 낮 기온은 최고 이제 영하 7도를 기록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소환인데 말 그대로 뭐 강추위가 찾아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이 시간 현재 이제 충남 서해안 군산 지역과 또 이 전북과 전남 일부 지역 또 울릉도 독도와 제주 산간 지역에 지금 대설특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올 것이라는 것이 기상청의 예보니까요. 계속적으로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날씨 얘기 뭐 충분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날씨 얘기를 조금 일단락 짚고요.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그 신년 국정 연설 내용 조금 간단히 다뤄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뭐 예상을 했던 바이긴 한데 일자리 창출이 올해 가장 중요한 최우선 정책 과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신년 국정 연설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올해 우리 정부를 한마디로 일자리 정부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이 국정 연설에서 이 경기 회복이 일자리 창출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 매달 국가 고용 전략 회의를 열어 이 정책을 발굴하고 점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제 2010년 정부의 첫 번째 국정 과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그 핵심에는 일자리가 있다면서 일자리 정부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이 대통령 같은 경우 일자리의 보고인 서비스 산업을 진흥시키고 또 혁신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자리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다시 한번 달라져야 한다면서 임금 피크제 확산시켜야 하고 또 재택근무와 1인 기업 또 사회적 기업 같은 이 새로운 일자리 형태도 넓혀가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남북 관계와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이 대통령이 언급을 했는데요. 이 남북 사이에 상시적인 이 대화를 위한 기구가 마련돼야 된다면서 이 북한도 진정으로 좀 마음을 열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서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와 함께 한중일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또 신아시아 외교에 박차를 가하면서 특별히 아프리카 외교를 좀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올 들어서 이제 G20 회의를 열면서 바야흐로 이제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는 뭐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좀 국격에 발 맞춰서 좀 전 세계적으로 외교의 네트워크를 넓히겠다는 것이 바로 이 대통령의 구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지역 발전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이 지역의 일자리와 또 소득 창출을 위한 이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좀 수렴해서 반영해 나가겠다 이러한 모습들도 내비쳤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도 경제 자유구역 같은 이 기존의 이 지역 발전 정책들이 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제도 개선과 또 재정 지원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이 대통령은 어제 이 신년 국정 연설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네, 날씨도 춥지만 실현 한파 때문에 이 고용 쪽에 있는 움직임도 굉장히 좀 좋지 못하고요. 기상도도 이쪽도 좀 꽁꽁 얼어붙었다라고도 비유를 좀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인데 이 대통령의 이 같은 강력한 의지가 곧바로 좀 실행에 돌입하는 듯한 모습이 어제 포착이 됐습니다. 어제 이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청와대가 곧장 국가 그 고용 전략 회의를 신설하겠다라는 후속 조치를 내놓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제 이미 사실 이게 지난해 연말이죠. 이 경제정책 방향, 올해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설명을 하면서 이미 물론 나온 내용이기는 합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매달 국가 고용 전략 회의를 열어서 이 정책을 좀 발굴하고 또 점검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당장 다음 주지 오는 14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국가고용전략회의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이 국가고용전략회의 같은 경우는 이 교육과 노동 또 산업과 복지 같은 이 광범위한 경제 전반적인 분야의 전문가들이 또 참여를 할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기획재정부나 노동부 등의 관련 부처 장관과 또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를 해서 좀 일자리 관련하여 좀 재정 지원 제도라든지 좀 서비스 산업 선진화 부분 또 노동시장 이 구조 개혁이라든지 또 산학 협력 문제 또 교육제도 개선 같은 한마디로 우리 경제 전반적인 문제를 좀 일자리 문제와 아울러서 좀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현재 좀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 같은 경우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올해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해서 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이미 각 부처 장관들에게 좀 당부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또 희망근로 사업 같은 경우 시행되지 않는 1, 2월에 서민들의 좀 어려움이 가중이 될 수 있다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또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달라고 어제 이 대통령은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경기 회복 좀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올해 예산의 70%를 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지원과 이 민생 안정 또 사회 기반 시설 SOC 계속 사업 같은 경우 이 한마디로 민간 체감도가 높고 또 실제 집행이 용이한 사업들 같은 경우 좀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겠다는 소식이 또 들려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금융지주가 조만간 다른 은행과 합병하는 쪽으로 민영화 가닥이 잡혔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제 우리 금융지주 매각에 좀 속도가 붙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금융산업의 최대 화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 우리 금융지주의 이제 이 처리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최대한 좀 이른 시간 안에 좀 다른 은행과 합병하는 쪽으로 좀 민영화 방식이 가닥이 잡혔다라는 소식이 현재 들려와 있습니다. 또 금융당국은 또 이제 우리 금융 민영화와 동시에 또 빅4 은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을 주체로 인해서 이 여타 시중은행들 간의 짝짓기도 좀 본격화할 것으로 현재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반기부터 이제 은행 간의 합종 연행이 좀 더 관심을 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리금융 민영화 문제와 관련해서 이 정부 같은 경우 이 소수지분 매각 이외에도 이 경영권이 붙은 이 지배지분 한마디로 50%의 한 주를 플러스하는 내용을 좀 다른 은행과 합치는 방향을 현재 좀 심도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현재 좀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이 정부 이제 금융당국이 좀 금융당국을 거쳐서 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 현재로서는 모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좀 국민 여론을 감안을 해서 좀 외국계에 넘기는 방향은 현재로서는 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소식도 들려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좀 우리금융 처리 방향 같은 경우 이 KB지주나 죄송합니다. 이 신한지주라든지 또 하나지주 같은 경우 이 세 곳 가운데 한 곳과 또 합병하는 쪽으로 좀 현재로서는 좀 가닥이 잡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뭐 우리은행 이외 현재 우리금융지주 산하에 있는 이 경남은행이라든지 또 광주은행 또 우리투자증권 같은 이 자회사들을 좀 분리 매각을 하거나 또 경영권을 차지할 수 있는 지분 외에 또 여타 지분을 좀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에 좀 넘기는 방안도 현재 좀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상반기 중에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뭐 연내 특히 또 상반기 중에 우리금융 지주에 대한 매각 소식 좀 관심 있게 귀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메가뱅크가 출연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들의 합종연행, M&A 움직임이 조금 더 활발해질 것 같은 2010년인데 말이죠. 결국 은행권 M&A 승자가 전체 주도권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연대 보증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대응책을 내놓았는데요. 이름하여 벤처 보증제도 개선안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네, 정부가 이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연대 보증 부담을 좀 완화를 하고요. 또 실패한 벤처 사업가 재기를 지원하는데 이 패자부활제 일몰 시한을 좀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와 있습니다. 이 금융위원회가 이제 어제 밝힌 이 벤처기업 활성화에 대한 보증제도 개선 방안인데요. 이 앞으로는 이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한 벤처기업이 이 금융회사 또 벤처캐피탈 등 같은 이 기관 투자자의 투자를 받은 경우 좀 연대 보증 부담이 좀 완화된다라는 좀 소식입니다. 여기에 또 이 벤처 사업가들의 연대 보증 부담을 좀 줄여주는 한편 또 벤처기업들의 이 기관 투자자 자금 유치를 좀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번 방안을 좀 마련됐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실패한 벤처기업 경영자들의 이 재기를 지원하는 이른바
패자 부활제 일몰 시한도 이제 올해 말까지 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연장을 하겠다는 소식이 또 들려와 있고요. 또 30억 원이 보증 한도 이내로 이 도덕성 평가와 또 신용 회복 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좀 이 패자 부활에 나설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선정할 방침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금융위원회는 이 방침과 함께 이 패자 부활 지원을 신청을 했다가 이 거절당한 기업가들에게 좀 재신청 기회를 부여를 하고요. 또 이 기술보증기금의 이 기술평가 결과에 대한 이 소명 등 이 신청도 좀 보장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한마디로 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연대보증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모두 역시 좀 일자리 지원의 하나로서도 벤처기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이라고 저희가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바로 어제 이 시간에 말이죠. 올 1, 2월 고용 한파가 불어닥칠 것 같다라고 소식을 좀 전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뭐 졸업 시즌이기도 합니다만은 희망 근로 프로젝트의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요. 오히려 3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이 희망 근로 프로젝트가 당장 이번 달부터 재개될 수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올 3월부터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 희망 근로 프로젝트 같은 경우인데요. 이 지자체별로 1월로 앞당긴다는 소식입니다. 뭐 좀 이런 부분에 좀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는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고요. 또 청년 인턴도 이달 초부터 가능하게 될 예정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연초 이제 고용 한파 여파로 좀 걱정이 많이 됐는데 좀 정부가 좀 재정 일자리 사업이나 아마 좀 앞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희망근로 사업 같은 경우 이 지자체 특성에 맞춰서 좀 되도록이면 1월부터 가능하도록 하도록 하고 또 이 청년 인턴 같은 경우 1월 초부터 할 수 있도록 좀 내부 절차를 이미 끝내고 좀 앞으로 이 선정과 공고 절차에 나서겠다라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 당초 예정보다 이렇게 희망근로 같이 이 재정 일자리 집행을 앞당긴 것은 무엇보다도 1, 2월 이 졸업 시즌 등으로 이 고용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희망근로는 공백기가 계속적으로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일자리 공급이 계속적으로 급감을 할 것이라는 예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실제로 이제 정부 같은 경우 이 희망근로를 올 들어서 10만 명으로 대폭 지난해보다 절반 이하로 축소를 한 데 따라서요. 또 올 3월부터 이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예정으로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 2월 같은 경우 이 재정 일자리 공백 상황이 불가피하는 상황인데요. 정부 같은 경우 이런 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 1월부터 이 청년 인턴 제도와 또 희망근로 프로젝트 최대한 앞당긴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계속적으로 일자리 한파 소식이 몰려오고 있는데 여기에 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된다는 소식이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서울연대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2010년) 첫날 글로벌 증시는 모두 랠리를 보이며 기염을 토했습니다. 유럽이 마지막 거래일에도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에도 상승으로 끝이 났었는데 첫 거래일 역시 쾌주의 스타트를 보였습니다. 평균적으로 1.5% 이상씩 올랐고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2%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뉴욕 쪽도 분위기는 좋았는데 무엇보다 가장 큰 상승의 원인은 제조업 지표의 호조세로 꼽히고 있습니다. 영국뿐만이 아니라 앞서 마감한 중국에 이어서 뉴욕 쪽의 미국의 제조업 지수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때문에 다우는 1.5%나 올라서 1,500을 상회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일단 뉴욕까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이럴 효과를 좀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